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북한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가? 1991년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70년 넘게 세계를 양분했던 공산 제국이 한순간에 붕괴했죠. 동유럽의 공산 국가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자유노조가 승리했고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는 총살당했고 동독은 서독에 흡수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더 가난하고 더 고립되고 더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을 때도 2011년 김정일 사망 때도 2017년 최고 강도 제재 때도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합니다. 왜일까요?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1장.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 헌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수령이 먼저 나옵니다.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건 세 개의 축입니다. 첫째, 당. 조선노동당이 모든 권력의 중심입니다. 군대도 정부도 경제도 당이 통제합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10대 원칙은 헌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라. 수령의 생각이 곧 법입니다. 둘째, 군. 북한 상비군은 120만 명, 예비군 포함 7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2,500만이니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과 연관됩니다. 하지만 이 군대는 수령을 지킵니다. 수령 결사홍위가 첫 구호입니다. 셋째, 사상. 수령은 뇌, 당은 몸, 인민은 세포다. 세포가 몸을 떠나면 죽듯이 인민이 수령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것만 배웁니다. 개인은 없고 집단만 존재합니다. 북한 시스템의 핵심은 통제입니다. 정보 이동, 돈의 완전 차단. 이동 통제. 평양에서 함흥 가려면 여행증이 필요합니다. 직장 인민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차에서도 보안원이 검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가 교환되고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돈의 통제. 장마당이 400개 넘지만 큰 돈을 벌면 의심받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생기고 체제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요. 정보 통제.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인터넷이 없고 광명망이라는 내부 인트라넷만 있습니다. TV는 조선중앙텔레비전 하나, 라디오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라디오로 한국 방송 들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탈북 여성 증언입니다. 중국에서 개밥그릇에 쌀이 담긴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북한에선 사람도 쌀을 못 먹는데 중국계는 쌀을 먹고 있었어요. 모르면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으면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북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2장. 주민들이 쉽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 역사상 독재 정권은 주민 봉기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감시 시스템. 인민반이 2030가구를 묶어 감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활총화에서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합니다.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비밀경찰이 아니라 이웃, 동료, 가족이라고. 1990년대 13살 소년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를 갔고 소년은 표창 받았습니다. 연좌제. 3대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범이 되면 부모, 자식, 손자까지 처벌받습니다. 탈북자 증언입니다. 할아버지가 6.25대 남쪽 갔고 우리 집안은 적대계층이 됐습니다. 성적 좋았지만 대학 못 갔습니다. 자유를 위해 가족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성분 제도. 북한은 주민을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 27%로 나눕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혁명을 일으킬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체제에 포섭됐고 불만 많은 적대계층은 권력도 조직도 없습니다. 정보 차단. 1980년대 동유럽은 서방 방송으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서쪽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 질문이 혁명의 시작이었죠. 탈북 남성 증언입니다. 2003년 탈북 전까지 김일성이 세계 최고 지도자라 믿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보가 없으면 비교할 수 없고 분노도 생기지 않습니다. 3장. 핵과 미사일은 무기가 아니라 보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핵만 포기하면 제재 풀리고 경제 살아날 텐데 왜 안 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3년 리비아 카다피는 핵 프로그램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미국은 용기 있는 결단이라 칭찬했고 제재를 풀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때 NATO가 개입했고 카다피는 반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라크 후세인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했습니다. 유엔 사찰단이 무기가 없다고 보고했죠. 그런데도 2003년 미군이 침공했고 후세인은 교수형 당했습니다. 김정은은 말했습니다. 카다피가 핵 포기해서 죽었다. 후세인이 무기 버려서 죽었다. 우리는 절대 그 길 가지 않을 것이다. 핵의 진짜 목적은 협상 카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은 다릅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미국 본토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 체제를 인정하라. 2018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만난 건 사상 처음이었죠. 왜? 핵 때문입니다. 핵이 없었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미사일 실험 타이밍을 보십시오. 한미훈련 정상회담 때마다 쏩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북한에게 핵은 생존보험이고 정권 유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장. 북한을 진짜로 지탱하는 건 외부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혼자 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의 역할. 북한 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입니다. 왜 중국은 골칫거리 북한을 지원할까요?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수백만 난민이 압록강을 건널 겁니다. 한국 주도 통일이 되면 미군 기지가 중국 국경 옆에 생깁니다.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을 살려둡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6차 핵실험 때도 제재에 동참했지만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계산.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기술과 곡물을 제공합니다. 2023년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용 포탄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북한은 미국과 한국을 견제할 전략 카드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됐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도 미국도 급격한 붕괴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 비용, 난민 핵관리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변국들이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5장. 그럼 북한은 언제 무너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가 힌트를 줍니다. 외부 압박으로는 안 됩니다. 30년간 국제사회는 온갖 제재를 가했습니다. 결과는? 북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제재로 고통받는 건 평양 엘리트가 아니라 지방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려 한다며 체제 결속 명분으로 씁니다. 내부 균열이 시작점입니다. 소련이 무너진 건 미국 압박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 안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동독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지도부가 무력 진압을 포기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균열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첫째, 정보 유입. 최근 한국 드라마가 USB로 퍼지고 있습니다. 탈북 청년 증언입니다. 고등학교 때 태양이 후예 봤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탈북 결심 이유입니다. 정보는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한번 맛본 정보는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엘리트 이탈. 고위층은 자녀를 유학 보내고 해외 자산을 빼돌립니다. 2016년 태영호 공사가 탈북했습니다. 이 체제는 지속 불가능하다. 내 자식들을 여기서 살게 할 수 없다. 언젠가 엘리트 내부에서 이 체제는 끝났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셋째, 후계 구도 실패. 김정은에게 확정된 후계자가 없습니다. 만약 갑자기 사망하면 군부, 당, 내각이 권력 투쟁을 벌일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는 70년 넘게 다져졌습니다. 변화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서서히 예상 못한 순간에 올 겁니다. 마무리. 북한은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움을 잘 설계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은 곧 무너질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30년째 같은 예측이 반복됩니다. 북한을 이해하려면 우리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 희망적 관측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 그리고 언젠가 올 변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도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다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균열이 생기고 자유를 얻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